자, 오늘 이제 스노우스타 미분입니다. 미분. 이 미분 단원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수능 수학 시험 범위에서 가장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죠. 수원, 수투, 뭐 미적, 활동 다 합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 한 단원에 무려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선생님 처음에 수투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몇 문제 나온다고? 많으면 6문제까지 나온다고. 30문제 중에 6문제. 한 단원에서. 그리고 적게 나와도 5문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일단, 개념을 먼저 보시죠. 자, 한번 봅시다.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1,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2. 그러니까 미분은 도함수의 활용 쪽이 중요하죠. 앞에 물론 개념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에선 활용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이제 첫 번째 개념이 뭐가 있냐면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 형광펜 다 칠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적으로도 평균 변화율이 얘다, 그죠? 요거다. 그 다음에 뭐 요거다. 델타 X 대신에 뭐 H로 많이 쓰죠. 요거 대신에 H로 많이 쓰는데 저거에 대한 얘기 알아야 되고 미분계수는 뭐야?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 F'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 얘도 델타 X보다는 H로 많이 쓰죠. 요거 대신에 H로 많이 쓰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PQ에 미분계수는 그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뭐 이런 내용 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변형된 것들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미분법. 공식들이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들. 그래서 뭐 요거 xn승 그다음에 상수함수 미분하면 0이고 요런 거 한미분, 차미분. 그다음에 분미분, 미그금이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세 개짜리도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네요. 합성함수의 분 이쪽고 요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합성함수의 분.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y는 뭐 fgx 이렇게 돼 있다. 이거에 대한 도함수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건미분하고 이건 원래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건데 교과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수투에서도 이걸 많이 써먹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 이걸 속미분이라고 그러거든. 그죠?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할 줄 아시면 좋겠다. 합수함수. 예를 들면 뭐 y는 뭐 2x 제곱 플러스 3x의 4제곱 이런 거 미분해봐. 그러면 얘를 통째로 하나로 보고 미분하면 얘가 되고요. 여기다가 요거 미분한 거. 몇이야? 4x 플러스 3을 곱해주면 된다. 이게 건미분, 속미분. 그죠?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분법 있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은 그냥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 밑에 보면, 미분 가능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연속일 때만 미분 가능하고요.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 이건 아니죠.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꺾인 그래프 이렇게. 그죠? 이걸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거예요. 특히 절대값 그래프 같은 거. 그죠? 이런 데는 뭐야? 첨점이라고 그러면 비교 불가능하죠. 왜?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달라서. 그죠? 그래서 F 프라임은 이렇게 쓰는데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랑 다르면 얘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죠. 미분법으로 많이 풀긴 하죠. 이런 개념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가지 미분계수가 뭐냐? 그 다음에 도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 미분법.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이게 이제 미분의 개념입니다. 처음 배울 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다 요약 정리하면 딱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활용 쪽이죠. 넘어가면. 자, 첫 번째 접선. 무조건 순위 나오죠. 접선의 방정식은 뭐 위에 있는 점을 준 경우, 기울기를 준 경우, 밖에 있는 점을 준 경우가 있는데 다 공식은 뭐야? 그냥 요걸 푸는 거예요. 요 공식. 다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그냥 요걸로 기억하면 되지. 마지막 거. y 마이너스, 그러니까 선생님 보통 이제 ft를 일로 넘기는데 이렇게 넘겨서 y는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걸로 다 풀리는 거야. 기울기를 준 경우건 한 점을 준 경우건 밖에 있는 점을 준 경우. 근데 이 접선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좀 부연 설명 좀 해줄게요. 접선이 첫 번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롤의 정리랑 평값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요새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함수값이 같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미분계수가 0인 점이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똑같은데 얘가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면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인 데가 적어도 하나는 당연히 존재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보이시나요? 들어온 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극대나 극소죠. 그러면. 근데 평가 정리는 미분 가능할 때 뭐가 존재한다? 평균 변화율과 같은 F'C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면 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요런 데가 존재한다. 반드시. 그죠? 뭐 개념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막 기억 니은 디귿에서 좀 어렵게 냈었는데 요새는 좀 안 나오는 추세예요. 여하튼 개념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야? 여기죠. 증가함수 극대극소. F'A가 양수면 무조건 증가다. 음수면 감소다.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있죠. 증가한다고 해서 항상 양수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같은 경우에 0이어도 증가하죠. 이런 함수. 이렇게 돼갖고 살짝 페이크 치고 올라가면 여기는 뭐야? 미분계수가 0인데 증가 상태인 거야. 그죠? 여기 증가 상태. 그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어도 저런 경우엔 계속 올라가니까 증가야.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증가 조건을 물어보면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죠. 감수함수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 이차함수면 판별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위아래 둘 다. 그죠? 이걸로 잘 나오는 거죠. 개념 아시면 되고 극대극소. 원래 정의는 이거거든. x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다는 거죠. 이 근방에서. 그럴 때 극대라고 그러고 극대 값이라고 합니다. 얘가 항상 작으면 주변에 어떤 데보다도 작으면 극수로 가고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판정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고요. 음에서 양으로 바꾸면 극소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사실은 이거는 개념 막 심오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 이게 다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능에는 그런 건 안 내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요걸 갖고 많이 내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게 양수에서 양수인데도 극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분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면 올라가다가 내려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올라가다 내려가면 여기가 극대다 뭐 이렇게 그냥 알면 돼. 그죠? 그리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가 극소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오케이?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중요하죠. 증가함수 극대극소. 자, 그리고 넘기면 최대 최소. 이건 뭐 한 구간에서 극대극소 포함해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프 그려보면 되죠. 그래프 이렇게요. 그래서 극대극소 양끝점 중에 최대랑 최소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과 미분의 관계. 어, 그래프 잘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 찾으면 된다는 거 여기서 필요한 게 뭐야?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아는 경우 땡인 거죠. 그래서 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극대극소가 부호가 반대면 서로 다른 세실근. 그래프상 하나가 0이면 당연히 중근을 갖는다. 양수면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부등식에서는 어, 어떤 구간에서 fx 항상 0보다 크면 돌리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것도 그래프 그려보면 안다는 것이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위치함수를 뭐하면 이게 위치함수죠.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속도함수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함수가 된다. 이 오른쪽에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움직이고 음수면 뒤로 움직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끝입니다. 이 오른쪽에 변화율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변화율 문제는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절대 안 나올 거야.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 끝이거든. 볼까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활용 2에선 최대 최소에 있었고 방정식, 부등식, 속도와 가속. 원에선 뭐였죠? 원에선 접선의 방정식, 롤 평값의 정리, 증가함수, 극대값수. 아, 개념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이. 그죠? 자, 요 앞에 돌아와서 한번 적어봅시다. 일단. 개념을 한번 쭉 봤어. 미분. 자, 적으면서 이제 들어봅시다. 미분. 자, 일단, 우리 자이스토리에서는 교과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단원, 숙제 두 번째 단원, 미분.
교과 개념이 세 파트로 돼 있었죠, 지금. 한번 잘 적어봐. C가 미분계수와 도함수였고요. D가 도함수의 활용. 원, 이 양이 많아서 C, D 두 개를 나눠놓은 거죠. 도함수의 활용, 투. 자, 개념을 좀 적어봐야지 외워지거든? 개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 뭐뭐 있었냐면, 처음에 평균 변화를 미분계수 있었죠. 그래서 미분계수. 그 다음에 미분법 있었고요. 공식 때는. 그 다음에 뭐 미분 가능성. 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에서는 접선이 있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롤의 정의랑 평균값의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냥 극대극소로 같이 칭할게. 씁시다. 증감, 그 다음에 극대극소, 극값. 자, 활용 2에서는 뭐 최대치수 있었는데, 그건 뭐, 네, 최대치수 써줄게요. 최대치수. 그 다음에 방부등식.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 이렇게 있었거든. 개념이. 다 외웠죠? 순위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6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일단 2점짜리가 나옵니까? 1, 2, 3번 중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분계수. 미분계수 문제가 2점짜리 나올 수 있는데 2점 아니면 3점.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죠. 그죠? 2점 아니면 3점짜리 미분계수. 그 다음에 미분법. 얘도 3점짜리 나와요. 그냥 공식 문제. 이거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 얘랑. 좀 이따 보여줄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접선은요? 접선도 3점짜리 나올 수 있어요. 롤의 정의, 평가 정의는 단독으로는 안 나와. 증가함수 극대수는요? 얘도 3점. 최대치수는요? 이건 단독으로는 안 내는 것 같아. 방부등식 3점 나올 수 있어요. 속도와 가속도 얘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속도 가속도 안 냅니다. 속도와 가속도를 안 내고요. 적분해서 속도와 거리로 내요. 미분해서 낸 적은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3점짜리로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주제야. 미분계수, 미분법, 접선, 증가함수, 극대극소, 방부등식. 이 중에서 적어도 3개 나와요. 3점짜리로. 3개.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4점짜리는 뭐가 나오냐? 4점짜리는요. 요거 단독으로도 4점짜리, 접선 4점짜리, 증가함수 4점짜리, 그러니까 준킬러 수준의 방분 4점짜리. 얘네들은 다 뭘로 나올 수 있는 주제야? 4점짜리로도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미분계수나 비분법은 그렇게 안 나와. 쉽게만 나와. 선생님 믿어봐. 자, 여기다가 맞다 안 썼네. 자, 수능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킬러가 여기서 딱 나오거든. 22번에 나오기도 하고 15번에 나오기도 하고 14번에 나오기도 하고 21번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라고 그러면 이걸 다 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무슨 문제? 추론 문제. 그래프 개형에 대한 추론 문제.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 그래서 준킬러나 킬러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거죠. 왕창 4점짜리. 여러분들의 대학을 결정짓는 문제가 요 세 가지가 섞여서 나와요. 특히 증가함수 극대수랑 방부등식 얘가 섞여서 죽어라고 나오는 거죠. 킬러 문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 미분의 활용 쪽은. 오케이? 그게 핵심입니다. 선생님 개념을 지금부터 뭘 좀 정리해 줄 거냐면 일단 접선, 기본적인 개념 다 안다라고 칠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 뭐 개념을 말하다 할 거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에 대한 그죠? 3참,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잠깐만 좀 정리해 줄게요. 자, 어디다 정리하면 넘기셔서 접선 이쪽에다가 하나 적어봅시다. 일단 접선에 대해선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뭐, 기울기를 준 경우, 접점을 준 경우, 밖에 있는 점에서 준 경우. 근데 걔네 다 뭘로 푸는 거라고? 이걸 기억해. y는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걸로 무조건 다 푸는 거고요. 여기서 기울기가 뭐야?
F 프라임 T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접점 있죠, 접점. 접점이 뭐야? T, F, T. 이걸로 세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주로 이제 3차함수가 아니라 3차함수 이렇게 이게 나왔을 때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세요. 그럼 기울기가 3인 거 이렇게 두 개 있겠죠. 그럼 여기 T, FT라고 놓고 저식에다 넣으면 되고요. 또는 접점 얘를 줘. 얘는 뭐 A, 뭐 B라고 주면 뭐 1,3이라고 주면 얘를 또 여식에 넣으면 돼. 미분한 다음에 1 넣고 그죠? 그리고 밖에 있는 점 이런 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을 구하세요. 여기 A라는 점. 그럼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자 이렇게 세워놓고 요 접점 P를 이걸로 잡아야 돼요. 그죠? P라고 써줄게요. A로 잡으면 안 돼요. 그죠? A로 잡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접점으로 잡아야 돼. 얘는 나중에 1,3이다 그러면 얘는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3 넣어서. 이걸로 식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죠? 알 거야. 그 정도. 그래서 구하는 건데 이 3차 함수에서 이런 데서 접선을 걷을 때 몇 개가 생겨? 그러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t가 몇 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t가 3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세워지죠. 이것을 구하다 보면. 이런 데서 지금 그으면. 그럼 항상 얘가 3차 방정식이 나와서 t가 3개 나옵니까? 라고 그러면 아니야. 그걸 좀 정리해 주려고. 뭐냐면 자 알아두세요. 뭐냐면 지우고요. 이렇게 3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데 찍으면 3개 맞아요. 근데 이런 데서 그리잖아? 그럼 요거 하나뿐이 안 나와. 3차 방정식이라고 근이 3개인 건 아니잖아. 하나의 실과 두 허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데가 이런 데서 긋는 거야.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그러면 봐봐. 요 가운데 있는 점 있죠. 이 점의 대칭이라는 거 알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두 번 미분.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를 넣었을 때 0인 점. 이거 어디서 배웠나? 이것도 이제 사실 수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비적분에서 배우는 건데 대부분 다 알죠, 이거. 여하튼 얘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이 그래프가. 그럼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항상 변접이라고 쓸게요. 변곡선을 지나는 접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있지. 요 부분이 몇 개야? 세 개가 그려지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그리면 무조건 세 개였던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하나, 둘, 이쪽 세 개. 무조건 세 개가 그려지고요. 여기 있지, 여기. 알고 계세요? 여기 있지? 여기랑 여기. 여기가 몇 개냐면 아까 그렸지만 몇 개? 한 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한 개. 오케이? 근데 이게 3차 방정식일 때 예를 들어서 1, 3을 넣는데 이게 3차 방정식일 수 있잖아. t가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근이 몇 개? 두 개. 그럴 수도 있어요. 두 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이 곡선 위에 있잖아. 요런 데에서 나보러 접선을 그려봐 라고 얘기하면 요거랑 요거 두 개죠. 딱 두 개뿐이 안 씁니다. 자, 이거 지울게. 그러니까 어떤 점? 곡선 위의 점. 또는 아까 이 변곡선 있죠. 변곡점. 여기를 지나는 변곡선을 지나는 접선 위의 점. 요 두 가지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라인 위에 있는 거. 여기서 그으면 이 라인에서 그으면 하나, 여기서 그으면 하나, 그다음 아까 요 접선. 이거 두 개뿐이 안 써요. 한 개 나오는 경우는요. 아까 여기 있었죠. 이거 말고 요 변곡점 위에 있는 점 있죠. 변곡점. 얘도 한 개 생기죠. 요 접선 한 개. 여기서 그러면 접선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이것도 한 개. 자, 다시 정리. 일단 적어보세요.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대충 느낌이 오거든. 아, 이건 접선 그림이 하나뿐이 안 나오겠구나. 세 개 나오겠구나. 두 개 나오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멈춰놓고 적고. 자, 다시 정리. 뭐라고? 아, 쉽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을 기준으로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기 한 개, 한 개. 일단 끝이야. 그리고 어디 있으면 요 라인 위에 있으면 두 개. 끝. 라인 위에 있으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한 개. 이게 아십니까? 그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 적을까요? 이게 어차피 뒤에 적을 게 없어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래프 개요. 이것도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모든 3차 함수는요, 이렇게 그려지면, 모든 3차 함수는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그죠?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박스가 사각형이 생기고요. 요 가운데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랑 여기랑 해서 다 이 비율이 똑같죠. 몇 대 몇 대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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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죠?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랑 극대, 극소. 그리고 요점은 뭐라고? 요점은 극값에서의 접선이야, 이거. 극값에서의 접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 얘도 접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점. 그럼 저기에 무조건 박스의 비율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Y축이었다고 쳐봐. 이게 X축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가 A잖아. 그러면 얘는 식이 이미 다 정해진 거라는 거죠. 이 정도만 알아도. 여기가 몇 A야? 이것만 정해줘도 여긴 2A고요. 여기는 3A고 여기는 4A인 거야. 그러니까 자, 이 식을 세우라 그러면 일단 극대극소를 알죠. 얘랑 얘니까 그러니까 도함수 개념, 도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맨 앞에 계속 3이라고 볼게요. 그냥 x-a, x-3a죠. 그러니까 이 a만 알아도 저쪽은 3a일 거라는 거지. 이쪽이 0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 fx 나오잖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죠. fx를 그냥 구할 수도 있지. 봐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접한 거잖아, 지금. 여기는 FA라고 치고, 이걸 내가 뭔지 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된 그래프죠.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에서 접했으니까 X, 최고차이 기준 1이라고 볼게요. 이거에 접했고, 저 뒤에 X-4A죠. 그리고 플러스 FA.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아니? 지금 얘랑 얘를 기준으로 세워보면,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 4라고 자연스럽게. 그럼 x-1의 완전제곱, x-4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1이나 3 왔을 때 3이니까. 이게 가요? 이번엔 얘를 기준으로 세우면 이렇게 세워도 되죠. fx는 x랑 x-3a의 완전제곱인 거죠. 이렇게 되고 얘가 접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0이면 그냥 이건 플러스 0인 거지. 만약에 0이 아니면 f0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마다 어떤 경우에는 얘를 구하는 게 편하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적분해 나가는 게 편한 경우도 있고 그냥 fx 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야 돼. 이 중에 꼭 얘가 아니더라 얘만 알아도 되고요. 뭐 얘만 알아도 되고 뭐 이렇죠. 그리고 하나 더 그려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잡혀 있다. 근데 여기가 얘를 한번 좀 응용한 거야. 여기가 1이라고 치자. 2라고 치자. 너무 어려운 걸 이라고 칠까? 그리고 얘는 y는 뭐 x 플러스 1이라고 칩시다. 오케이? 근데 이 변곡점이 내 변곡점을 구했다고 칠까? 여기가 3이야. 그럼 fx식은 어떻게 된 거냐면 얘들아 봐. 여기서 요 y는 fx 있죠?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fx에서 얘를 뺀 거 있지. 그러니까 fx에서 얘를 뺀 함수 x 플러스 1지.
요를 뺀 함수가 이걸 새로운 함수라고 치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가 1인 거거든. 그럼 여기 뭔가 이렇게 접했을 거,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비율이 다 똑같다고 그랬죠. 근데 이 변곡점이 아까 3이라고 했지. 얘랑, 그러니까 이 함수와 원래 fx의 변곡점은 동일해요.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하면 얘가 없어지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같거든, 얘랑 변곡점이. 그럼 여기도 3일 거야. L이면 여기 3일 거야. 그럼 여기 5고 여기 7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식이 뭐였던 거야? 여기가 7이었던 거고요. 이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x-1의 완전제곱 x-7이었던 거야. 최고차이 만약에 이거였다면. 그리고 그럼 얘를 쭉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fx 그냥 구해지는 거죠. 뭔 소리냐? 실력이 되는 애들은 이 상태에서 fx를 그냥 바로 쓰는데 자, 난 이거 몰랐어. 몰랐어도요. 두 번 미분해갖고 0 되는 거 알았어? 그러면 fx는 x-1의 완전제곱 최고차이라고 쓸게. 저긴 7일 거야. 라는 거 안다는 거죠. 왜? 여기 있죠. 요거랑 평행한데. 여기가 5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7일 거거든. 여기랑 평행한 접선. 걔가 5예요. 아, 이걸 또 내가 개념 수업할 때 되게 자세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x 플러스를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좀 응용하면. 좀 알아둡시다. 형체하면서 그래. 내 뒤에 이제 킬러스 문제들이나 이런 거 풀 때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 많이 얘기하니까 그때 좀 쓰시고요. 좀 잘 적어놓으세요. 자, 적어놓은 사람은 근데 이건 아니야, 얘들아. 얘 원래 fx 극대랑 극소 있지. 걔랑 이 1이랑 다른 거예요. 그죠? 접수 당연히 다른 거지, 그건. 변곡점만 똑같아요. fx나 얘에서 얘를 빼남수나. 자, 됐고요. 자, 사차함수는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자, 사차함수. 한 번만 정리해 줄게. 일단, 그, 두 가지만 합시다. 3중근짜리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거,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이런 3중근짜리 있죠.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좀 3중근짜리가 좀 잘 나오거든.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그 만약 0이었다고 치자. 여기가 극대죠. 이거 뭐 구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거 대 요거가 3대 1이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아, 몰라도 돼. 사실 미분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A잖아. 그럼 여기 4A.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세우면 이 위에 있는 식 얘를 세우면 Y는 최고창을 뭐 0에서 이거라고 치면 이렇게 되고 x-4a라고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인 거죠. 참고. 그죠? 그리고 미분했고 0 되는 값은 3이에요. 3일. 3대 1이라는 이 비율만 좀 알아둡시다. 3대 1. 그러니까 아까 얘는 이 참수 있죠. 3참수 있죠. 얘는 이 극값이랑 얘가 2대 1이거든요. 이거 써놓을까? 여기랑 여기가 2대 1이거든. 여기도 1대 2고. 그죠? 2대 1인데 얘는 3중분짜리가 사차함수는 3대 1이에요. 3대 1이고 하나만 더. 요? 사실은 요런함수 아시죠? 중분짜리 두 개짜리. 그림에 잘 나오니까. 이게 되면 여기 선을 이렇게 쭉 긋잖아?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고요. 요 비율이 있겠죠? 요거 대 요거. 몇 대 몇이게? 여기 0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A라고 치면 얘는 뭐게요? 마이너스 A 이쪽이. 여기는 루트 2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에 비율이냐면 이렇게 보면 요거 대 요거가 1대 루트야.
그래서 식을 쓰자면 y는 x 마이너스 어, 뭐 원래 이거죠. 이건데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이 선을 알아. 3이라고 알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내가 식을 세우면 k라고 해볼까? k라고 하면 이렇게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얘를 모른다 라고 하면 저거 갖고 세워야 되잖아. 그럼 0에서 중근이고 x 마이너스 루트 a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사실 근데 이건 몰라도 사실은 사는데 지장은 별로 없어요. 수능 문제 풀 때 별로 지장 없어. 몰라도 돼. 대신에 3차함수는 반드시 알아야 돼. 4차함수는 이건 특이한 이론함수만 되는 거잖아. 그죠? 4차함수 원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으니까 다 적용이 안 되거든. 근데 이 3차함수는 모든 3차함수가 다 통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자, 못 좋은 사람들은 한 번씩만 적어 두시고요. 이제 선생님 문제들을 좀 볼 건데 일단 확인을 시켜줄게요. 어떻게 나왔었는지 개념까지 한번 봤으니까 아까 진짜 이렇게 나왔나 그리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내가 킬러스 문제 다 풀어놨으니까 이 뒤에다 붙여줄 거고요. 안 풀어준 킬러스에서 안 풀어준 문제 중에 4점짜리 되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자, 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뭐뭐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미분계수 맞는지 보자고. 미분법, 접선, 증가함수, 강도 중에서 3점짜리 나오고 세 문제 이상. 그 다음에 여기서 4점짜리 나올 수 있고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그래프 추론. 이걸에서 킬러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 자, 수능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올해 수능, 그러니까 2024년도 수능. 자, 이게 뭐야? 첫 번째, 미분계수 문제. 미분법이랑 미분계수 문제죠. 그죠? FM 이지공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게 14번. 킬러야. 여선이 킬러스에 풀어줬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극한이랑 같이 해갖고 낸 건데, 요즘 스타일의 완전 진짜 중킬러. 완전 킬러는 아니고요. 중킬러 문제인데, 푸는 거 꼭 보세요. 자기가 꼭 풀어보고 수업 들으시고. 그래서 이런 게 나왔죠, 지금? 미분 나왔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3년짜리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극대극소. 이거는 아까 전에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거, 그래프 추론. 함수 추론이죠, 함수 추론. 그 다음에 미분법, 맞죠? 내 말이? 그러니까 자, 미분계수 그래프 추론, 극대극소, 미분법, 그 다음에 여섯 문제 나왔습니다. 20번 또 중킬러의 그래프 추론 문제. 그러니까 접선 문제죠, 이건 접선. 접선을 이용해서 요 A를 구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 이것도 킬러스에 풀어놨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2번 완전 킬러. 장난 아니죠? 이 3차 함수 찾는 거거든? 그래프 추론 문제. 이게 단순해 보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킬러스에 풀어놨으니까 보시고요. 이렇게 여섯 문제 나왔어. 진짜 놀랍죠? 그 어떤 단원보다도 자 볼래요? 쉬운 문제 요거 그 다음에 뭐 이거 쉬운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완전 어려운 문제가 14번, 20번, 22번이 미분에서 다 나왔다고. 주장하는 게 그건 거야. 그래서 매우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풀어줄 문제가 없어. 왜냐? 아주 쉬운 문제는 안 풀어줄 거고요. 이런 건 각자 풀면 되는 거고 이 아주 어려웠던 세 문제는 내가 킬러스에 다 풀어놨거든. 꼭 자기가 풀어보시고요. 꼭 수업 들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꼭 봐. 이게 수능에 나왔던 스타일. 뭔지 알겠죠? 대충 여섯 문제 이렇게 나왔다. 9월달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자, 역시 미분계에서 똑같이 나왔죠? 이런 문제 나오고요. 극대극소 맞잖아. 3일짜리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접선 4점짜리로 나왔죠. 이거는 준킬러라고 하기에는 근데 10번인데 요즘에는 10번도 만만치가 않아. 이 문제도 어, 그냥 막 대충 식으로만 풀려면 안 풀리는 사람도 꽤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13번 그래프 추론 문제. 이게 준킬러죠. 그래프 찾는 문제. 이거 킬러스에서 풀어놨습니다. 풀어보시고 어려운 문제 나왔고 그 다음 미분법 똑같이 아까 쉬운 문제는 미분계수 미분법 그죠? 이렇게 네 문제 다섯 문제가 나왔던 거죠. 비슷하죠 수능이랑 이거 똑같이 나왔고 그죠?
뭐 극대극소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수능에서 세 문제 나온 거죠. 자, 이 중에서 요 문제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10번이야. 10번은 정말 이렇게 쉽게 풀고 넘어가야 하는데 요즘에 9번, 10번이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애들이 멘붕이 오는 거죠.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에 대해서 이거의 접선과 2,3에서의 접선이 만날 때 뭔 소리야? 그냥 식으로만 세우면 이 접선이 F'-2랑 F'2랑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2,3이라니까 F2는 3이라는 거. 그러면 FX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죠. 그림 안 그리고 맨날 이렇게 그냥 뭐 X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이 식들을 막 여기다 쳐 넣어서 연립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4음짜리. 반드시 뭘 할 줄 알아야 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제발. 그림. 자,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렇게 돼 있고요. 2,3. 여기서 뭐래? 접선이 1,3에서 3을 지난다고? 2,3에서의 접선이 1,3을 지난다고? 접선이 이거였다는 얘기잖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게 가십니까, 뭔지? 그 얘기는 뭐야? 여기가 극대였다는 거죠. 극소나. 근데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려진 거죠. 여기 뭔지 모르지만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만났다는 거니까 그림은 삼차함수는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게 아십니까?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응? 뭔 소리인지 가요? 그러니까 이 식만 해갖고 여기다 쳐놓으면 이거 식 모자랄 거잖아. 문자가 A, B, C 세 개니까. 그죠? A, B, C 세 개인데 식은 지금 두 개뿐이 없잖아. 그죠? 근데 이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변곡점을 알면 여기를 알면 요거랑 요거랑 비율로 해갖고 알 수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 지금. 그럼 얘는 뭐 A라고 나. 그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fx는 여러분 fx는 x 최고차는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의 제곱 x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문자가 a만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아까 안 쓴 게 뭐 있어? f2는 3을 썼고요. 이거 안 쓰잖아. 얘랑 미분 계수 같다는 거 그렇죠? 저 위에. 이거 안 써줘.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미분하면 본미분 미그 이거 뭐 정계해서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미그 그대로 미분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3은 없죠. 이거 0이니까. 아, 이거 미쳤네요. 이거랑 같은 게 아니죠. 이거 아니죠, 얘들아. 이 접선이랑 1,3에서 만났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럼 뭘 구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네. 걔가 1,3을 지나갔다. 이걸로 풀어야 되네, 그림상. 이게 가요? 그죠?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넣으면,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맞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넣으면 16. 그럼 16, 16, 그럼 8A 플러스 30. 얘가 기울기니까 저 접선은 y는 8a 플러스 32, 그 다음에
x 플러스 2에다 f 이것도 구해야 되네. f 마이너스 1도 구해야 되네.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넣으면 16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32, 29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29 예? 여기다가 이제 몇 콤마 여기서 지나간다고? 1,3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3은 1 넣으면 3 넣으니까 83 1 넣으면 96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29 그러면 8a는 넘기면 얘랑 하면 몇이에요? 77, 67. 이제 넘기면 마이너스 64.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이네요. 아,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하네. 그죠? 그러면 F0 구하라고 했으니까 F0을 저 위에다 넣으면 4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2, 35가 정답. 그쵸? 그러니까 10번 문제도,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중상위권 애들이 좀 수학을 망하는 이유가 10번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죠? 줄일게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푸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자, 못 좋은 사람 한번 멈춰놓고 적으시고요. 자, 이제 6월 평가 한번 볼까요? 6월 평가원 똑같네. 미분계수 안 적어도 되죠. 미분법 똑같아. 미분계수, 미분법 하나씩 나오네.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 방정식 실근의 개수도 선생님 3점짜리 나올 수 있다고 했어. 그죠? 얘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대로 중분가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접선 문제, 접선. 이거 접선 문제거든요. 접선 문제가 4점짜리로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접선도 4점짜리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에다가 미분계수, 미분법, 방정식, 접선, 그 다음에 극대극소 3점짜리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킬러스 20번. 평균 변화율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문제죠. 이것도 킬러스에 풀었습니다. 꼭 풀어보시고요. 여기서 6월평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이 문제 하나 풀어줄게요. 접선 문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서 y는 x제곱에 대해서 얘와의 거리가 최소인 점. 그러니까 얘랑 거리가 최소인 점 여기 P라고 준 건데 이게 뭐냐면 접선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겠지만 얘랑 이렇게 평행한 접점이죠. 그래서 얘를 원래 뭐라고 놓고 푸는 거야? 기울기가 2t인 거죠. 기울기가 2t. 그러면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2x니까 걔가 기울기가 2t여야 돼. x는 t. 따라서 저 p는 t, t의 제곱이었던 거죠. 그지?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요 직선은 뭐야? 그러면 y는 tx네, 그죠? 5p니까 기울기가 t분의 t제곱, t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얘고, 걔랑 누구랑 만나는 점? 왜 얘랑 만나는 점? 그럼 얘랑 누구랑 같다? 2tx-p랑 1이랑 같다. 라고 놓을 거고 넘기면, 뭐 tx는 1이니까, 그죠? 1이니까 x는 t분의 1. 그게 뭐야? q. q는 t분의 1, t분의 1 저기다 면 1이네. 그죠? y좌표는 항상 1이요. 그죠? 여기까지는 접선 문제고, 접선. 그럼 PQ의 길이를 극한값 구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극한 문제죠? 극한의 활용 문제. 극한의 활용 문제 잘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 나와요.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t-t분의 1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고요.
t 제곱분의 t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럼 얘랑 인수분해 되니까 묶읍시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네.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묶이고 이 앞에는 아까 t제곱분의 1이었고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해 가나? 그러면 얘가 튀어나갈 때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1로 튀어나가는 거 알죠? 루트랑. 오케이? 그럼 루트 얘는 못 나오니까 t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 가요? 근데 얘가 양수야 라고 물어보면 t는 지금 이 극한에서 보면 1보다 약간 작죠? 얘는 뭐야? 음수입니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자 이제 1 마이너스 t 제곱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1 마이너스 t였나요? 그렇죠. 1 마이너스 t 리미트 t를 1로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 약분되고 여기 t 플러스를 남으니까 1로 넣으면 정답은 2에다가 1 넣으면 루트 2, 2 루트 2가 정답의 문제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4점짜리 나온 거예요. 11번 접선 문제. 접선이나 극대극소 이런 거에서 4점짜리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아니고 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6월 평가에 나왔던 4점짜리 문제였고 넘기면 이 문제 꼭 풀어봐라. 자, 장려수 문제 볼까요? 장려수 문제 미분법, 분미분이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 똑같아. 접선, 실근의 개수 이런 거 다 풀 줄 알죠? 그리고 22번에 킬러. 이때는 요거 하나 어렵게 나왔어요. 킬러스에 풀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3주에 나오는 게 다 똑같죠. 하나씩. 미분법, 극대극소, 접선, 방부등식. 그죠? 속도가 같으면 안 나오죠. 요거 한 문제 꼭 풀어보시고 킬러스 문제 보세요. 이게 2023년도 수능이고요. 9월 평가원, 미분계수, 극대극소 똑같죠? 접선 똑같아. 실근의 개수. 노말하게 아주 쫙 나오고 20번에 역시 킬러. 원래 이렇게 냈었는데 작년 수능 2024 수능이 너무 어려운 게 많이 나왔던 거야. 세 문제 나왔었죠. 그래도 꼭 킬러스에서 풀고 맞춰보시면 안 돼요. 풀 문제가 없네요. 여기. 자, 그 다음에 6월 평가. 확인만 시켜주는 거야. 미분계수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접선 문제인데 얘도 쉬워요. 그냥 뭐 F'X가 5 이상이다. 그럼 최소값 물었으면 계속 5여지 최소지. 쭉 직선이 그런 거거든. 쉬워요. 해보시면 알 거고. 그 다음에 4점짜리로 방부등식. 그 다음에 극대극소. 와, 이때는 그죠? 유혈평가에서 어려운 문제가 킬러가 없었네요. 아니, 그죠? 적분으로 냈었던 것 같아요. 요거 한 문제 그래도 풀을까요? 4점짜리니까. 9번 문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랑 0 이상인 데서 이거래. 근데 이건 누가 봤, 얘들아.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극대극소죠.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은 사람들은 딱 그리자마자 얘는 어떤 그림이야? 이런 그림이야. 여기 6이고요. 여기가 뭐?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얘가 없으면 이거 기함수잖아. 원래 이렇게 된 거거든. 걔가 올라간 거야, 6만큼. 그 정도는 알죠? 알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a니까 그냥 뭐 이런 함수잖아. 근데 얘가 양수에서 항상 fx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떨 때가 마지막일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할 때가 마지막이겠죠. 그때 값을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지. 그럼 뭐야? 얘네들이 접할 때. 무슨 접선 문제 이거? 공통 접선 문제죠. 공통 접선 문제네요. 그죠? 물론 얘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풀어도 돼요. 공통 접선으로 안 풀고. 어차피 뭐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통 접선으로 풀면 음, 여길 내가 뭐라고 놓으면 t라고 놓으면 t에서 만나야 되죠. 얘랑 얘랑 같고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3t의 제곱 마이너스 미분 계수가 똑같아야 돼. 2t랑 같아야 돼. 그죠?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이 문제 푸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 보통 해설지는 그렇게 많이 풀어져 있어요. 이걸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여기를 A라고 놓고 이거의 최소값 구하면 되죠. 이상이. 그걸로 풀어도 돼요. 나 그냥 접선으로 푼 거야. 접할 테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얘는 3t 플러스 1, 3t t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1이었네. 그렇죠. 1이었네. 2. 오케이? 그래서 이건 왜 나와요? 그건 이렇게 접했을 때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음수였을 거고. 양수인과의 t는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1 넣으면 6은 a 플러스 1. a는 5였던 거죠. 오케이? 아마 이것만 이쪽으로 넘겨 풀면 극수가 아마 1에서 나올 거야. 그죠? 이렇게 풀면 1에서 극수가 나와서 얘 1 넣었을 때 양수다. 그렇게 풀겠죠. 1 넣었을 때 뭐 5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한번 해보세요. 저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랬던 문제고요. 이제 2022년도 수능 볼게요. 미분 계수 똑같고요. 실근의 계수 똑같고요. 이런 거 하나씩 나와요. 그 다음에 접선 문제인데 4점짜리. 10번. 10번이 약간 우리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10번에서 어려워 못 풀면 끝장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증가감소. 3주에 나왔죠? 노마라 문제. 그 다음에 킬러. 22번 킬러. 대박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냥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51번. 지금 뭐라고 되냐면 fx 위의 점 0,0에서 얘가 1,2의 접선과 일치한다. 자꾸 접선이 일치한다고 나오는데 예를 들면 gx라고 놓으면 보세요. fx가 지금 최우선이 뭔지 모르거든. 근데 첫 번째 0,0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f0은 0이야.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g1은 2고요. g1은 근데 f1이네. f1은 2고요. 그 다음에 접선이 일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저거 미분하면 G'X는 미그 그대로 미분이잖아. 그럼 G'0은 1이죠. 1을 넣으면 F1 플러스 F'1이거든. 그죠? 그게 F'0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봐봐. 식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죠. 이거 갖고 구해집니까? 아니 fx가 최고치가 뭔지 몰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죠. f0은 0을 썼죠. 여기서 썼다고 치면 요거잖아. 근데 식은 지금 남은 게 두 개야. 그럼 a, b, c가 다 구해질 리가 없죠. 모자르잖아. 안 풀립니다. 이렇게 풀면. 또 어떻게 풀어요?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봐봐. 얘가 지금 fx가 뭔지 모르는데 0,0에서의 접선이 1,2를 지나가는데 이거에서의 접선과 일치한대잖아. 1,2를 준 거. 뭔 소리지? 상상해 가요? 이렇게 했다고 칠게. 이렇게 지나갔다고 칠게. 1,1을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접선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 접선이 1,1을 지나가야 되죠. 그림이 이게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된 거야? 이 접선이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럼 이 fx식은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런 느낌인 거잖아. 이해 가십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여기 0이죠. 아,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뭐야? 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fx는 0에서 접했고요. 최고치는 몰라.
그래서 아까 얘기해 줬던 거 있잖아. 이거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1. 대박이죠. 이렇게 한 방에 세울 수 있다. 어? 이게 가요? 자, 그림을 그리니까 알겠잖아. f 0,0을 그렸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었는데 걔가 1,2를 지나는 접선이래잖아. 그죠? 그럼 1,2를 지나면서 접선이니까 요 접선이었다는 거죠. 그림상. 그럼 식이 이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기울기고 2니까 이 f'0이 2죠. 그죠? 그리고 얘는 미분하면 3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아까 침에 f1이지 얘가 2였잖아. 그죠? 그럼 얘는 몇이었다는 얘기야? 0이었다는 얘기야. 그림이 내가 잘못 그렸군요. 이렇게 된 거군요. 이런 그림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삼차함수가 이 그림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F'1이 0이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지. 이렇게 극대였네. 이해가십니까? 뭐 식은 똑같죠. 여기서 F'1을 넣으면 A 플러스 1이니까 걔가 0. A는 음수였네.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F' 뭐가 그랬죠? 2? 2 넣으면 어? 잘못 구했네요. 그죠? 아우, 이거 진짜 가르쳐주고 2잖아. 그죠? 기울기가 몇이었죠? 이게 아니었잖아. 12, 그지? 아우, 이거 뭐야? 2x죠.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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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네. 미분하면 여기가 2. 프라임 1은 위에 2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그죠? 2 넣으면 24 플러스 8 플러스 1 마이너스 14가 정도. 그죠? 저 2x 썼습니다. 직선. x 플러스 1이 아니라.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다니까. 이거를 그냥 되게 쉬워 보이지, 딱 봤을 때. 근데 식으로만 풀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져. 근데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아, 저런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어쩌면 사람은 이거 그림 그려놓으시고요. 이런 형태였습니다. 자, 2022년 9월달 문제들 좀 볼게요. 자, 2022년 9월 문제. 미분계수 미분법이죠? 똑같고, 극대극수 똑같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렵게 안 내. 그죠? 그 다음에 평균 변화의 문제. 평균 변화율이 F랑 똑같다. 이것도 뭐 굉장히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중킬러죠. 20번 문제. 어려운 문제고, 이건 킬러 수에서 안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 역시 완전 킬러 문제. 꼭 풀어보세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풀어줬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도 만만치 않아. 20번 문제니까. fx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다른 실근의 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x 더해서, 그죠? x 더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 그럼 저기다가 x를 더하면 x 더하면 이게 11x 될 거 아니야? 그럼 20 곱하면 x의 세제곱 2분의 1을 묶으면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2죠. 그럼 얘는 x 묶이고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인데 누가 봐도 얘는 판별 d가 0보다 작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81 마이너스 88이니까 4ac 음수야. 그럼 근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0에서만 근이잖아? 그러면 얘는, 이 함수는 어디서? 0에서만 교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된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만 교점인 거야. 이게 가죠? 그럼 0보다 클 때만 양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음수야. 그러면 자, 저 왼쪽에 있는 식은요. 0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x만 남지? 남사할게.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7x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마이너스 7x는 k다.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고 음수일 땐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함수로 하나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수일 땐 2fx 플러스 x잖아 얘가 2fx 플러스 x고 이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 그죠?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5x 얘가 k다. 그러니까 k단은 사실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린 누구랑 누굴 그리면 돼? 얘랑 얘를 그리면 돼. 음수 쪽이랑 양수 쪽이랑. 근데 이 fx 마이너스 5x는 저희 두 배 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그죠? 그 다음 플러스 20인데 5 빼니까 플러스 15x 이렇게 돼. 그죠? 이게 가요. 그러면 봐. 자, 그림이 이걸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니까 3으로 묶으면 6x 플러스 5가 되고요. 1이랑 5에서 극대극소죠. 그러니까 자, 봐봐.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느낌이 와요? 마이너스 x가 쭉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쟤는 1과 5에서 극대극소인데 F1이 몇이야 지금? 여기다 1 넣은 거 x는 1 넣으면 몇이 1 넣으면 16, 7이죠 7.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여기가 7이 극대고 그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5 넣으면 이건 무조건 음수니까 이렇게 뭐 내려가는 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낌이 그죠? 그러면 4개에서 만나려면 K가 여기 중간에 걸려야 되죠. 이거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만 구하면 되죠. F5는 구할 필요가 없죠. 4개가 걸리려면 0, 여기서부터 7까지니까. 4개가 걸리려면 따라서 K는 0보다 커야 되고, 누구보다 7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4개가 걸립니다. 그럼 1, 2, 3, 4, 5, 6 더하라는 거죠. 2분의 6 곱하기 7, 7, 3, 21이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선생님 쉽게 빨리 풀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는 만만치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얘가 어디서 양수고 음수인지 알아야 되니까 잽싸게 식을 세운 거고요. 0에서 부호가 갈린다는 거 알았고 0보다 작을 땐 이거 넘기는 게 좋아. 6x를 넘겨서 이쪽은 마이너스 7x 이쪽은 이렇게 돼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가장 빠르죠. 오케이? 자, 그랬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 막 여기 절편 찾으려면 안 돼요. 뭐하러 찾아요, 이건. 뭐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문제를 끝까지 풀어야지. 자, 요거는 꼭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22년도 6월 평가원 문제들 미분법 나왔고요. 아, 이게 중급 14번인데 완전 어렵죠. 너무 좋은 문제예요. 이건 풀어줄 거야, 선생님이. 요거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극대극소 또 나왔고 역시 킬러. 이건 킬러스 선생님이 풀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 네 문제. 그래서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극하진이 없어지면서. 자, 비슷하죠? 문제 스타일은. 자, 요 문제 볼게요. 아, 이건 뭐야, 일단. 일단 저 그래프 개형을 좀 봅시다. 그죠? F'X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니까 3으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극대극소고요. F1이 마이너스 1이 몇이야? F'M 마이너스 F'M이니까 마이너스 1. 극대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7이야. 그죠? 아, 그래프는 이런 그림이야. 자, 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7, 칠할게요. 여기가 극대고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3에서 극대.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뭐 마이너스 10이겠지. y절편. 그러니까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야. 이런 느낌이야. x축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 gx 얘가 문제인데, 자,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들아, 요 식에서 요 x 묶이죠, 요거랑 거랑. 그죠? 묶인 다음에 절대값을 찢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절대값 찢은 거 두 개로 찢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q만큼 이동한 거야. 이게 가요? x축 p만큼, y축 q만큼. 근데 얘 다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이랑 위로 올라간 거지, 그래프가. 근데 이 절대값 x는 뭐야? x가 양수일 땐 그냥 x고 음수일 땐 마이너스 x니까 얘로 약분하면 gx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gx가 x가 양수일 땐 그냥 음수일 땐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양수일 땐 그냥 이건 거죠. x가 그냥 약분되니까. 이걸 안 거 알겠어요? 이걸 찾는 게 핵심이었거든. 이 절대값 있는 거고 다. 그러면 봐봐, 얘들아. 내가 요 함수를 hx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hx야. 근데 얘가 연속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0 넣었을 때 같아야 되잖아. 따라서 h형은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든 평행이동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평행이동 됐을 때 0,0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게 가십니까? 뭔 소리인지? 그 얘기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평행이동 했을 때 여길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얘가 이 점이 됐다고 쳐봐.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응. 그리고선 뭘 해야 돼? 절대값 친 거야. 이렇게 쳐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 위에는 이건 마이너스 hx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쌤 그려볼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왔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치고, 이걸 절대값 쳤어? 그러면 뭐 대충 느낌이,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그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hx야? 그러면 x축 대칭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요렇게 돼. 최종 그림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미분 가능하고요. 여기서 원래 꺾였었지만 얘가 내려갔잖아. 그럼 미분 불가능한 데가 어디야? 여기도 불가능하죠.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한 개래.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지. 이 그림은. 선생님, 한 이쯤이 올라오면 어때? 요쯤이 원점을 갔다고 치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를 절대값 쳐야 돼, 일단. 그죠? hx 자체가 절대값 친 거니까 절대값을 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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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렇게 돼. 근데 다시 이거 마이너스 붙이니까 얘는 내려와.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해져. 근데 이쪽이 뭐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야. 이것도 아니야. 그죠? 아, 느낌 왔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여기 접하면 이렇게 되는 거 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지.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한 불가능한 점이 없죠. 여기도 가능해지니까. 얘는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 이렇게 내려갈 테니까 미분 가능하겠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생겨도 안 되고요. 왜 안 된다고? 절대값 치고 절대값 친 다음에 얘를 다시 내리면 여기 미분 불가능, 얘도 미분 불가능. 이렇게 그렇다고 이쪽에 와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경우 어떤 걸 한 거냐면 원점이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일로 가거나 얘가 일로 가거나 둘 다 안 된다는 얘기죠. 원점을 이동한 점이. 그러면 어느 점이야?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쉬운 문제. 이 점이 갔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절대값 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됐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미분 가능해진다. 이렇게. 여기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니까 맞죠. 이 방법뿐이 없는 거야. 그럼 누가 이동한 거라고? 지금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인데 얘가 원점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x축은 얼만큼? 1만큼, y축은 얼만큼? 7만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산은 전혀 없었던 문제예요. 정답은 그냥 8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계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서 원점을 지나가면서 이 함수가 미분 불가한 점이 하나 나올까를 고민해 보라는 거죠. 그때를 기준으로 이쪽이나 이쪽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다 안 됐다고 해보면. 미분 불가한 점이 두 개 생깁니다. 둘 다. 요점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데나 이런 데 답이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답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게. 그러니까 좀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요점 이동했나 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아까 얘가 일로 이동. 그죠? 근데 그건 아니었다. 왜?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요. 다. 그죠? 그래서 저 극대가 원점으로 갔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미분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적분 한번 쭉 또 수능 유형 정리해 줄게요. 안녕.